10월 21일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고점을 돌파해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890선 위로 장중에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880선 위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오늘 국내 증시 전강후약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어떻게 이어졌는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인 3,893포인트를 터치해냈습니다. 다만 이내 상승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50만 원을 넘어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냈고요. 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SK하이닉스 오늘 약세로 전환을 했고 코스피 지수도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3,82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 882포인트 연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지난 9월 25일에 연고점 돌파 이후에 10월 들어서 처음으로 연고점을 경신해낸 모습이고요. 다만 이내 빠르게 이 상승분을 축소해 나가면서 오늘 일중 저점은 867포인트였고요. 약세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4원 넘게 오르면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기관만이 순매수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매수폭 축소해 나가면서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개인은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취해왔습니다. 오늘 1,5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만이 2,0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어제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만이 1,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 외국인 9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면요. 원전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29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이펙 기간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합의문 작성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변동성을 만들어냈는데요. 다만 사실관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합의문을 작성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서 MOU를 체결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일부 쟁점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MOU에 대한 체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전히 협상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계속 갖는 요인이 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미 일정을 소화해낸 이후에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에이펙을 계기로 합의문 도달을 할 거다, 타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작용을 했고 시장에서 좀 예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우선 관세에 대해서 마무리가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지금 25% 현행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일본 그리고 유럽과 마찬가지로 15%로 관세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도 개정안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구력 계약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원자력 협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우라늄 농축이라던가 핵 연료 재처리 관련해서 허용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원전주들 다시 한번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간 좀 덜 주목받고 상승 탄력이 다소 덜했
우려했던 종목들 최근에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LS증권에서 한국전력 그리고 한전기술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건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이 신규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고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 국가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받아가면서 오늘 원전주들 상승 탄력 이어졌는데요. 종가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원전주 가운데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10%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S증권에서는 13만 원 기존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10만 6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르비텍의 경우에는 9%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 우진엔텍도 5%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3.9%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의료 로봇 관련한 소식들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로봇주들도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로봇주 가운데 오늘은 의료 로봇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좀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정부가 로봇 그리고 AI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2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도 하고 또 관련 규제도 계속해서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2월에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라는 점을 짚었던 건데요.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해진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의료 로봇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연평균 15%에서 17% 고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는데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약 5년 뒤인 2030년에는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기존의 의료 로봇 같은 경우는 수요를 일본, 북미, 또 유럽 등 중심으로 좀 도입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이나 동남아에도 도입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시장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성장에 좀 더 활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요인들을 좀 체크해 보면요. 지금 의료 로봇의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도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의 기조도 중요할 텐데요. 이런 의료 로봇 관련해서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던 정부고 그에 발맞춰서 보험 수가라든가 인허가 제도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 또 그 가운데 의료 로봇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료 로봇 가운데 큐렉스의 경우에는 6.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슈팅이 좀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마감장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달렸고요. 원익의 경우에는 6%대 급등했고 큐림 로봇도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5.8%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영의 경우에는 1.4%대 강세, 또 엔젤 로보틱스의 경우는 1.8%대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의료 로봇 가운데 어떤 종목도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슈업 시간에는 오늘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고점을 돌파해냈는데 다만 종가 마감 지수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좀 시장이 좋은데 약간 초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내년까지 봤을 때 좀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스몰캡이라든지 좀 테마 성향의 종목도 배제하지 마시고 보시라고 좀 종종 말씀드렸던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내년까지 봤을 때 시장이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과 같은 시장이 또 계속 11월, 12월에 12월까지 좀 이어서 이제 간간히 나올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좀 시장이 좋으려면은 좀 한 차례 쉬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언제 쉰다라고는 제가 모르겠지만 좀 찬바람이 많이 부는 시즌쯤에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장들이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형주들, 뭐 외국인 기관들 수급으로 이제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뭐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빚을 내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뭐 주도주가 있는 와중에 좀 테마 성향의 그런 뭐 스몰캡 종목들도 이슈와 함께 한 번씩 상승해주고 있고, 이제 과대 낙폭주들이 이슈가 없어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넓은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시장을 좀 봐야 하는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큰 흐름은 전 여전히 좀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격한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신다면은 지금 시장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시장 전망 자체는 긍정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이 찬바람 불면 시장도 다소 위축될 수 있다,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 챙겨주셨고요. 그만큼 단기 조정 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어떤 이슈와 또 어떤 테마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원전 굴욕 계약이라더니 한국전력공사 8년 만에 최고가. 왜?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원전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 반도체라던가 로봇이 좀 더 강했는데 오늘 간만에 좀 원전주들 튀어 올랐던 것 같은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지켜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견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그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 이 섹터가 제대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고점이 어디까지 가겠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섣부른 구간이지만 일단 뭐 원전 이슈라든지 뭐 이런 전기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 뭐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은 뭐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이제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이 안정화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원전이 또 이제 기술력을 이제 수출을 하고 또 M&A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런 이슈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이제 이게 뭐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이제 몇십조 단위로 이렇게 이제 수출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또 앞으로 꾸준히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미국과의 또 협력을 통해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너지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 이제 원전 팀 코리아가 이제 또 좋은 기술력으로
또 이제 활발하게 이제 해외를 이제 종횡무진한다면 관련주들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반도체 이후에 이제 한전을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가치라든지 이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매수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기업들 오늘 뭐 큰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좀 꾸준히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들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상승 여력 더 남아있다라고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원전주들 가운데 어떤 종목들 확인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한전기술과 오르비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전기술 그리고 오르비텍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한전기술 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 제시해주고 있고요. 실적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로봇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숫자적인 부분이나 이제 글로벌 뭐 나라와 기업들 간의 그런 이제 협력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원전주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더딘 모습으로 가는 것이지 주도주가 좀 더 꺾이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 이제 대외적으로 나와주는 이슈는 이제 한미 이제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 기대감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수주 확대로 인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올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최선호주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실적이 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세가 나올 때 이제 거래량과 함께 상승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짚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5만 원대 돌파할 때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15년 전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이제 자리들 한번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또 대형 수급과 함께 이슈가 나와주면은 신고가 도전을 한다든지 또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또 꾸준히 상승 탄력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전 기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도 제가 좀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전주도 좀 간간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육군 기지에 또 소형 원자로를 설치를 한다는 그런 이제 계획이 나왔을 때 또 한번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 방산 산업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또 견인을 해줬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후발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캔들의 뭐 플로우를 뭐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고 그냥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세 나오고 이제 원형 바닥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될 때는 이제 장대 양봉이 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패턴으로 최근에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제가 또 알려드렸었습니다. 얘도 보면은 그 시세 나오기 전까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과 동반한 상승 흐름 나오고 원형 바닥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제대로 된 상승으로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눌리더라도 이 큰 흐름은 깨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두 종목을 좀 원전 원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원자력 수주 관련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실적 부분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후발주로 좀 움직임 나올 수 있다. 상승 여력 여전하다라고 전망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종목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요즘은 좀 대형 수급과 함께 좀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원픽을 좀 한정 기술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런 대형 수급과 함께 좀 동반 상승하고 시장 견인하고 이런 게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정 기술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전기술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원전주 관심 있으신 분들 한전기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로봇, 바이오, 순환장세 본격화, 의료 로봇 관련주도 구조적 수혜 기대. 네, 두 번째는 로봇주 그 가운데에서도 의료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의료 로봇 관련한 종목 공략주로도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의료 로봇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의료 기기도 사실 제약 바이오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로봇이 최근에 강세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 로봇주도 한번 좀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저번 주에 이제 뭐 공략주나 이제 뭐 차트 설명 드릴 때 이제 간간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큐렉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조금 이따가 종목 설명 드릴 때 좀 차트랑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장률이 한 15%에서 17% 정도 됩니다. 2030년까지 규모가 한 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규제가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규제에 막혔습니다.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좀 인간의 그런 생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규제들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의료 로봇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순환매 흐름이 나와준다면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나왔고 그다음에 뭐 산업용 로봇 한번 상승한 다음에 좀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고 오늘 장에 의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폭으로 좀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런 이제 순환매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주도 섹터의 그런 이제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쉬어갈 때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는 종목들도 좀 간간히 보이고 또 순환매로서 이제 상승을 한다면 의료 로봇도 지금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로봇 섹터죠. 그 가운데 순환매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 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의료 로봇도 지금 지켜볼 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관련주 어떤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을지 지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과 큐렉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고영, 큐렉소 오늘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뭐 큐렉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바로 이야기해 주신 이후에 오늘 두 자릿수 상승 탄력 가져갔거든요. 투자 포인트 지금 와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진심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뇌질환 수술 로봇을 이제 출시를 했고, 이 뇌질환 수술 로봇의 이제 카이메로거든요. 이 뇌질환 수술용 로봇 이름이 카이메로인데, 이제 미국 FDA 인허가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진출을 또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이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이 플로우를 봤을 때 이 눌릴 때 저점을 좀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은 그 초반에 들어 올릴 때보다 그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방의 저항대를 돌파 시도를 한다라는 걸 좀 의미 있게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매물대를 돌파해도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이제 과거의 얘기고,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 횡보하고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타이밍에서 좀 꺾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요즘 트렌드로 본다면 시장에서 또 이런 이제 로봇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바톤 터치를 또 바이오가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이나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뭐 반도체 이런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수급 교체가 된다면 2차 전지랑 좀 바이오 쪽으로 많이 좀 쏠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또 같이 쉬어가더라도 제약 바이오로 또 다시 한번 테마의 그런 탈바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래저래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고영이라는 종목은 차트상으로나 이슈적으로도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큐렉소. 이거는 이제 어제 공략주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1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도 방송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이슈픽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용 로봇 관련주로 오늘 두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보는데, 이제 척추형 재활 로봇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큐렉소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디뎌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2025년 초에 거래량 동반한 상승 이후로 지금 꾸준히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살짝 그 저점을 올려주면서 상방의 저항대까지 도달하는 이런 플로우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거래량 동반하고 상승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이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고 간다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월봉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밀집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과 함께 급등 흐름이 나와줬고, 주봉 저항대 오늘 이제 터치해줬고, 일봉상 이제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좀 거래 받쳐줬기 때문에 좀 눌림목 나오더라도 충분히 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을 같이 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영과 큐렉소 가운데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한데요. 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안 간 종목으로 픽을 한다면 고영인데, 또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이 높았던 애들이 또 추가 상승 나올 때 더 크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픽은 큐렉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픽 큐렉소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 흐름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만큼 큐렉소 좀 더 상승 모멘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의료 로봇 관련해서 큐렉소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후에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 담아봐야 될지, 어떤 섹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제 반도체 다음에는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때
시대의 흐름 같이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QR코드로 들어가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을 향해 미국의 주요 산업 개발을 돕는 외국 기업에 대해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그리어 대표는 성명을 내고 중국의 최근 보복 조치는 외국 기업이 미국의 조선업과 기타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 미국 정치를 흔들고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경제적 강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대표 기업인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기업을 보호하고 동맹국이 미국 산업의 미래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전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선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풀이되며 하나오션이 6% 넘게 상승했고 HD 현대미포도 10% 넘게 오르면서 조선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을 포함한 원전 관련주들이 원자력 협정 개정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말 한미 양국이 관세 문제에 합의함과 동시에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는 내용의 문구도 한미 정상합의문에 담길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말 에이펙을 기점으로 한미 강요 간 관세 협상 양해각서를 최종 타결하고 동시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해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의 문구가 한미 정상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 협상과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진전된 합의 내용이 문서로 기록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소식에 한전기술의 주가는 10% 넘게 상승했고 오르비텍도 9.24%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HLB가 간암 신약의 임상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HLB는 오늘 자사가 개발 중인 간암 신약의 임상 결과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학술지 란셋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HLB의 라보세리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을 통해 절제 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수술 전후 사용한 결과 암이 재발하거나 진행되지 않고 생존 기간이 수술 단독 치료보다 연장됐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이번 결과에 해당 조합이 진행성 간암 1차 치료를 넘어 간암 전 주기에 모두 적용 가능한 치료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HLB의 주가는 11.17% 상승한 45,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지마켓이연 연간 7천 원을 투입해 5년 내 거래액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셀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5천억 원, 고객 대상 프로모션으로 1천억 원, AI 활용에 연간 1천억 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G마켓은 역직구 확대를 통해 연간 거래액을 1조 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알리바바가 보유한 글로벌 유통망과 직소싱 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100만 개의 상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알리바바 계열의 동남아 지역 플랫폼 라자다를 통해 남유럽으로 시장 판로를 확대하며 오는 2027년까지 북미와 중남미, 중동 등으로 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 0.2%대 약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99,900원 터치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현재 구간 97,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50만 닉스를 돌파해냈지만 48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0.7%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0.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5%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흐름이 강했죠. 관세 관련해서 합의문 작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더해지면서 오늘 6%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4.2%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다소 밀리는 모습들 확인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장 초반 강세 흐름 이어갔었는데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1.9%대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6%대 조정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한번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강의는 순환매가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로봇주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섹터로 찝은 게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입니다. 네, 이 순서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이 두 종목이 좀 번갈아 가면서 어느 정도 좀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부주도주 느낌으로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로봇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조정의 기준은 뭐냐면 잘 가는 종목이 투자주의가 뜨면은 그 대장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좀 주춤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이 견인했던 종목들이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스몰캡이라든지 뭐 최근에 상승 흐름이 거의 없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좀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멘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테마주에 좀 너무 그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연이은 신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려면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N자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크게 가려면 어느 정도 수급도 좀 털어내고 이 단기 고점 이런 데가 보통 이 저항대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가격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털어내야 이제 더 위로 올라가는데 크고 힘좋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N자 파동이 상승장에 좀 부합하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저처럼 또 말을 하는 사람은 또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시장이 완전 뭐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뭐 박살난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옆으로 횡보를 좀 한다든지 박스권으로 아니면 이렇게 눌림목으로 나왔을 때 좀 살짝 빠지는 구간을 좀 거치고 내년을 좀 바라봐야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찬바람이 부는 사실 찬바람 부는 게 뭐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아직은 찬바람 부는 시즌이 아니고 약간 롱패딩 있고 이런 시즌에서 좀 해를 넘기는 그런 이제 중간 구간에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개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년에 진짜 더 세게 갈 수도 있어요. 종목 어떤 주도주를 잡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땐 이 상승에서 굉장히 올해 놓쳤던 수익을 다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 같아요. 반년 이내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빠르게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찬찬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져도 우상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찌됐든 눌려도 저는 결국에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뭐 얼마나 눌릴지 뭐 어느 정도의 깊이로 눌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떨어져도 우상향이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또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맨날 양봉으로 오를 수 없어요. 맨날 양봉으로 오르면은 뭐 사람들 다 집 팔아서 찍지 않겠습니까? 네, 매일 양봉으로 오르진 않고 뭐 로봇주라든지 반도체도 한 번씩 눌렸다가 간 것처럼 한번 이제 눌리는 구간들도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음봉 나온다고 맨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쉴 때마다 오르는 이제 쉴 때 오를 종목 공략하시고 편견 버리고 매매하시면 일단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분량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앞전에 좀 서론이 길어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렇게 과대 낙폭주로 빠지는 종목들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C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 오늘 상한가에 갔지만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공략을 했다면 전 단타로 한번 공략을 해봤을 것 같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는데 주봉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 N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CP 시스템 같은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눌려도 한 번 더 가니까 한번 보시라고 좀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삼형 엠텍도 N자 파동이라서 가졌습니다. 제가 로봇주라든지 이런 N자로 눌림목 이런 구간을 제가 공략을 많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형 엠텍도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을 학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패턴들이 꼭 로봇이나 잘 가는 애들, 이 로봇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잘 오르는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도 눌림목을 잘 공략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K4도 아직 제대로 돌파하지 않았지만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 동반하는 상승 흐름 나왔죠. 얘도 눌리더라도 한 번 더 가는 자리입니다. 세진중공 얘도 갈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얘도 여기서 눌릴 수도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랑 히든주 가지고 왔는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비법 강의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걱정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섹터 주목해 봐야 될지 그 가운데 어떤 종목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봐야 될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공략주와 히든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략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그 뉴프렉스입니다. 간만에 또 보는 종목명이실 것 같은데 제가 뉴프렉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메타버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메타버스로 가져올 생각은 없었는데 뭐 주된 이슈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일단 메타버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성 인쇄 회로기판 관련주도 사실 반도체 겸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식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일봉 차트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는 왜 가져왔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저항대를 돌파 시도를 할 때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직 거래량 미비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어제 공략주도 큐렉소였는데 큐렉소는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로봇 관련주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못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잡으실 수 있을 만한 공략주를 좀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완만하게 그 단기 박스권 상방 추세로 움직임이 나와준 다음에 이제 바닥을 좀 찍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750원 돌파 시도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5,600원이라고 한 이유는 좀 널널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가격을 좀 잡아드린 거니까 분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6,450원을 잡아드린 이유는 6,500원까지 보면은 이게 또 이 몇 틱 이 사이로 또 매도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450원 잡아드렸고 이제 초단기로 보시면은 5,750원 돌파 시도하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방의 지지 라인이 사실 이제 5,100원대인데 그냥 5,200원대. 어차피 또 제가 종종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5,200원대 손절가로 잡고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히든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지.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방산주가 자리가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다라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또 좀 방산주가 좋아 보여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이유야 항상 올라가고 나오는 게 또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산 테마의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같이 들어와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저항대를 좀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인데 이거 지금 일봉 차트일 거예요. 일봉 차트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 중장기 이동평균선이랑 이 캔들의 밀집 부분이나 이제 최근에 거래 터지는 부분이 과거보다 거의 2배가량 이제 과거가 이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시세 나오고 눌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돌파 시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주기를 바라면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아마도 거래량이 좀 받쳐주겠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략주와 히든주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공략주는 오늘 뉴프렉스 가져와 주셨고요. 매수가는 5,6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6,450원으로 설정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든주의 경우에는 오늘 방산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지금 자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차트와 수급적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5시부터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함진희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5시부터 오늘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 담아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